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부통연의 실전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우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들 중에 내가 사는 지역에 다가구나 원룸이 좀 많은데 굳이 다른 지역에 있는 원룸이나 어떤 다가구를 좀 사야 됩니까? 라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길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 아주 심해합니다. 아니, 당연히 내 지역에 좋은 다가구나 원룸이 나오면은 당연히 내 지역에 있는 거를 사는 게 좋죠. 근데 사실 내 지역만 이렇게 딱 보더라도 우리가 지역복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아파트부터 건물, 빌딩, 뭐 다가구, 원룸부터 해서 뭐 상가주택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? 근데 다른 지역도 보면 똑같거든요.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진 한 80% 이상이 이제 우리가 내 동네보다는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아파트라든지 많이들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.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 지역에 있는 거는 사실 또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금방금방 또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러고 내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쪽 지역에 사실 어떤 개발의 어떤 호재, 어떤 여건,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지역으로의 어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,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이슈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사는 거죠. 그냥 아무 지역이나 막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내가 지역에 있는 곳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하면 당연히 여기 내 지역을 해야 되지만 내 지역에 아무런 이슈도 변화도 없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당연히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이 없는 이런 어떤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다른 지역을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, 내 지역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슈도 없는데 굳이 내가 내 지역에 물건이 나왔다가 살 필요는 없죠. 그 결국은 돈만 까먹습니다. 근데 다른 지역에 개발의 어떤 호재도 좋으면서 막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물건이 나오면 당연히 그런 지역에 있는 걸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겠습니까? 자,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존재하잖아요. 내 지역이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. 근데 진짜 그들 중에서도 진짜 정보통이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 우리가 딱 잘 만나면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통해서 사실 그런 물건들이 좋은 물건이 나와서 나한테 오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발을 담궈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 지역만 보는 거는 잘못된 거다. 내 지역에 진짜 어떤 이슈가 있어 좋은 정보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.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통해서 그런 소스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 가서 들어보고 발품 좀 팔면서 그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딱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경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내가 건물을 특별한 내용도 없지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좀 월세 좀 받으면서 그냥 살고 싶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막 부동산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팔아라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추진되고 있다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개발의 어떤 호재가 갑자기 또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막 되는 경우도.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사실 그 정보통을 통해서 좋은 어떤 소스들을 주거니 받거니 다 하거든요. 이런 어떤 부동산 쪽에 이제 관련돼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천하고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.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가서 또 구경하고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타 지역에 우리가 가서 다가구 건물, 뭐 원룸 사야 돼? 이런 부분이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그 내 지역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진짜 좋은 소스가 있고 좋은 어떤 매력적인 게 있다.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기준점은 그거예요. 내가 사는 지역에 진짜 좋은 소스가 있고 지역적으로 내가 봤을 때 발전이 가능하면 타 지역 갈 필요 없고 물론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좋은
지금 재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또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그 건물을 또 높게 층수를 또 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가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땅값이 상승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내가 사는 지역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. 다가구라고 해도 원룸이라고 해도 타 지역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좋은 정보를 들으면서 그렇다 보면 사실 또 좋은 게 들어옵니다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잘 관리하고 또 점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상을 좀 하면서 그걸 키우면 충분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 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제 항상 추구하는 거는 건물주를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큰 자금이 없다라면 조그만 어떤 건물을 조그만 어떤 아파트, 뭐 조그만 빌라,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점프를 할 수 있는 단계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으면 저희 부통령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. 자, 우리가 사실 돈 버는 어떤 시간적인 그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. 나이는 점점 먹어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. 그래서 젊어서 좀 나이 40, 50대 그래도 한번 열정적으로 도전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건물주 되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? 저희 부통령이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. 인터넷상에 부통령이라 치면 좋은 정보 올 거니까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오늘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